안녕하세요. 정윤지 금빛 사스타로 아카데미입니다. 이번에는 김호중님의 자미두수로서 사주를 풀어보려고 합니다. 김호중님의 명곡은 검은과 천둥의 조합으로서 또 제백궁에 록존이 있고 검은궁에 록존이 있어서 쌍록으로 화록이 겹쳐져 있는 상황입니다. 록은 재물을 형성하는 데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2배, 3배 더 많이 벌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 성격의 구조를 보게 되면 검은의 분석력과 천둥의 감수성이 만났는데요. 기본적으로 정이 많지만 머릿속에서는 항상 끊임없이 생각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검은의 화록이 붙었다는 것은 언변이나 전문적인 지식을 통해서 복을 불러오는 식록이 아주 좋은 것을 의미하는데요. 이 천둥은 또 먹는 것을 좋아하고 누리는 것을 좋아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검은의 날카로움과 천둥의 귀여움, 이런 것들이 같이 공존하기 때문에 내면의 갈등이 공존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명궁의 화록과 제백궁의 녹존, 쌍록을 가지고 있는 구조는 경제적 기반이 아주 쌍록과 관련되어 있어서 먹을 복과 재물복이 뿌리가 깊어서 어마어마한 그러한 구조이기도 합니다. 검은의 록과 부질선에서 문창에 화기가 있는데요. 화기가 이쪽으로도 이동이 되고 검은의 록도 이쪽으로 이동이 됩니다. 그래서 록과 기가 서로 교환이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 명반에서 가장 유심히 보아야 할 변수이기도 합니다. 검은의 화록과 천상궁 문창의 화기는 내가 베푼 호의가 때로는 구설이나 책임으로 돌아올 수 있는 역설적인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 부질선과 명천성과 같이 얽히면서 본인이 사회적 체면이나 문서궁, 때로는 부모궁이 감정적인 변화에 따라 크게 요동을 칠 수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전문적인 일을 하더라도 인간관계에서 선택적 집중이 필요합니다. 관록궁을 보면 직업궁을 말하는데요. 청기, 태음, 철량, 태양, 천동, 고문이 만나서 기월동약으로 격국을 완성하고 있고, 그러므로 인해서 기획력이 있고 또 여기에 몸궁, 신궁이 함께 합쳐져 있습니다. 청기의 지혜와 태음의 설계를 만나가지고 몸을 쓰는 일보다 머리를 쓰는 기획력, 전략, 교육, 예술에 아주 적합하게 최적화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천마가 있는데요. 직업궁으로 천마가 있고 또 우필이 있고, 그래서 이동이 잦거나 해외의 원거리 관련된 업무에 대해서 두각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우필의 존재는 보이지 않는 조력자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제백궁을 보면 태양과 천량의 조합으로 양양창록의 격국의 변형과 궁적인 성격이 강한 돈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즉 남을 돕거나 가르치거나 자격증을 기반으로 해서 수입이 아주 유리한 구조입니다. 그리고 지공의 변수는 제백궁의 지공은 재물이 들어오자마자 나가는 통로가 있음을 의미하기 때문에 저축보다는 문서, 부동산 이런 것들을 사두어서 묶어두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명궁은 검은 화록에 지혜로운 칼을 품은 전략가, 그러나 마음의 파도는 다스려야 합니다. 명궁은 검은 화록과 관록궁의 기월동량으로 전형적인 전문가의 명반입니다. 말이나 글로써, 목소리로서 먹고 사는 직업, 또 데이터와 논리를 다루는 그런 직업에도 탁월하게 대성을 할 수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리고 이 록과 기가 서로 왔다 갔다 록기 전도로서 하는데요. 이 록과 기가 서로 부작용이 일어나게 된다면 상대방에게 오히려 오해를 사거나 또 반대로 타인의 실수 때문에 본인이 그 모든 것을 떠안게 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공적인 관계에서는 반드시 문서화된 근거를 잘 남겨야 됩니다. 그래서 이 감정적인 천둥과 이 태음의 영향으로 겉으로는 냉철하게 보여도 내면은 매우 여리고 외로움을 잘 타는 그런 구조입니다.
취미생활이나 종교, 명상을 통해서 내면의 에너지를 소모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이 운을 지키는 핵심입니다. 현재 대운은 무술대운으로서 관록의 변화가 강력하게 들어오는 시기입니다. 천기의 움직임을 잘 활용하여서 본인의 전문성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는 그런 최적의 시기이고, 또 대운의 록은 대중의 인기나 동료와의 관계에서 경제적인 기회가 크게 발생을 하는 것입니다. 가수로서의 팬덤이나 수익적 기반은 여전히 잠재되어 있음을 보여주는데요. 그리고 대운의 화기에서 부질성과 부간선에 있는 관제구설, 국가기관 법정 문서를 관장하기도 합니다. 여기에 화기가 들고 있는 부간선과 부질선은 국가기관을 뜻하기 때문에 직업행위가 법적 구성령 문서에 의해서 제동에 걸린다는 강력한 신호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똑같이 군강공명으로 같이 울고 있는 그런 선이 있는데요. 그 선으로 들어가게 되면 단순한 개인적 실수를 넘어서 사회적 지탄이나 법적 처벌로 이루어지는 구조적 취약성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김호중님이 다른 사람들보다도 오랫동안 감옥에 있어야만 했던 그 이유는 대운의 흐름 속에서 매우 역동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해였던 것입니다. 록기 교차와 인호술 삼합작용으로 천동화禄과 협작용으로 인해서 2차 발생을 하고, 또 축궁을 중심으로 양옆에 록이 협하고 있다는 것은 예술적인 영감의 회복과 내부적인 도움도 의미하기도 합니다. 아마 감옥 안에서도 곡을 쓰거나 목소리를 가다듬는 등의 재기를 위한 내적 준비가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병원연의 염정화기가 인호술 삼합 작용으로 인해서 2차 화기가 일어나는 과거의 법적 문제가 현재의 경제적인 상황이나 동료 관계 등의 발목을 잡는 형국이었고, 특히 이 염정화기는 인호술로 번지는 명예 실추로 인한 자신의 가치 하락, 또 사회적인 복귀의 지연을 뜻하였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보다도 아마 오랫동안 감옥에 있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2026년은 수옥의 기운으로서 예술을 승화시켜야 하는 그런 시기입니다. 올해 2차 발생하는 그런 화기는 본인을 압박하지만 동시에 들어오는 쌍록의 협도 있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조력자나 팬들의 여전한 지지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법적 처벌 기간 중에서도 창작이라는 활동을 아마 멈추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아마 김호중님은 출소 및 또 재기 시점으로 무술대운의 전반부는 부질선의 화기로 인해서 물리적 사회적 제약이 강했지만 록기 전도의 쌍록의 그 에너지가 살아있기 때문에 대부분 후반부로 갈수록 기술적인 재기보다 진정성 있는 호소, 검은 화록에 크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대중에게 크게 먹힐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도 인호술의 화기 작용이 강하게 일어나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서둘러서 복귀하려다가 오히려 과거의 문제가 다시 불거질 수 있기 때문에 2026년 본인은 내면의 마음을 채우는 시기로 삼고 외부 활동은 극도로 자제하고 자중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유리합니다. 그래서 이 명반은 복이 천동 검은 쌍록으로 있는 그런 명반이기 때문에 현재의 수옥살로 염정하기로 인해서 본인의 업보를 싣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후 검은 화록기의 발현이 나중에 크게 다시 한번 대중 앞에 설 기회가 반드시 올 수 있는 그런 구조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김호중님이 언제쯤 대중 앞에 설 수 있을까요? 대운의 흐름을 보았을 때 대중의 복귀는 단계별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2025년에는 내적 부활의 해이고 또 창작 욕구가 폭발을 합니다. 당장 무대 위가 아니더라도 SNS나 음원이나 비대면적인 그런 방식을 통해서 본인의 존재감을 알리는 첫 신호탄이 터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인호술의 화기의 작용이 강하게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무리한 정식 복귀는 거센 반발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2027년 정민년에 가게 되면 대운의 중반을 넘어서는 작용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때 에너지가 요동치면서 환경의 변화가 또 생길 가능성이 큽니다.
실제적인 신변의 자유나 제약의 해제가 이 시기에 집중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명반은 고진감래형인데요. 현재 인군과 사궁이 화기가 본인을 억압하고 있기 때문에 축궁의 쌍록은 결국 김호중님의 목소리를 다시 찾게 만드는 그런 것을 보장합니다. 그래서 지금의 화기를 견디고 내면의 성찰과 소수정의 팬덤과의 아리스와의 교감에 집중을 하게 되면 될 것입니다. 2026년부터 시작되는 화록의 기운이 결국 김호중님을 다시 무대로 이끌 수 있는 그런 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김호중님이 해외로 움직이는 시점이 있는지 살펴볼 텐데요. 자미도수 명반을 보면 해외 이동 유학운은 매우 강력하게 형성이 되어 있고 특히 현재의 답답한 상황을 타개할 가장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개운 방법은 해외로 가는 것입니다. 자미도수로 보는 해외 이동운은 청기, 태음, 천마의 역동성입니다. 이 명반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신궁, 관록궁에 배치된 청기, 태음, 천마의 조합인데요. 청기는 변화를 좋아하고 천마는 이동을 의미합니다. 이 둘이 관록궁에서 만나서 평생 이동이 잦고 해외와 깊은 인연을 맺는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제백궁에 천량이 있고 대운의 천이궁에서는 활성화된 시점인 2027년도 정민년 전후의 핵심이 되는데 그 정민년에 해외에서 귀인 천량을 만나서 보호를 받기에는 최적의 시기가 됩니다. 청기태음은 정밀한 학문이나 예술적 세계를 뜻하므로 단순한 도피성 유학이 아니고 전문적인 기술, 음악, 프로듀싱, 영상, 예술 이런 것들을 깊게 배우러 가는 그러한 형태가 될 것입니다. 왜 해외 유학인가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요. 병원연에는 인궁의 염정화기와 사궁의 화기 이러한 모든 것들이 인호술 작용으로 일어나고 한국 내에서 활동을 하는데 상당한 심리적, 사회적 제약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화기를 피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가 원거리 이동인데요. 사는 곳을 아예 바꾸어서 에너지를 분산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검은 화록의 활용은 해외에서 외국어의 기운을 쓰고 또 한국에 있는 그런 어떤 부설작용을 검은의 에너지를 외국어 습득이나 글로벌 소통이라는 긍정적 에너지로 승화를 시키면 됩니다. 그래서 낯선 환경에서 고독한 공부는 정신적 트라우마를 치료하고 또 새로운 예술적 영감을 얻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그래서 2026년부터 준비해서 2027년에 유학은 인생 2막을 여는 신의 한 수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김호중님이 예술가로서도 굉장히 좋지만 나중에 프로듀서도 가능한 명반이기도 합니다. 이 가수가 프로듀서의 성공 가능성이 훨씬 더 크고 안정된 구조를 가지고 있는 그런 구조인데요. 단순히 무대에서 빛을 내는 존재를 넘어서 판을 짜고 사람을 부리고 예술적 결과물을 완성시키는 설계자의 명운이 강력하기 때문입니다. 이 자미도수에서 기혈동량의 격국과 청기태음의 설계 능력 그리고 이 관록궁 신궁에서 포진한 기혈동량의 전형적인 기획 및 참모의 격국입니다. 그래서 치밀함과 지혜와 두뇌가 회전을 해서 그 곡을 구성하고 완성을 하고 설계를 하고 어떤 가수보다도 어떤 스타일로 어떻게 불러야지 대중에게 먹혀 들어갈지 분석하는 프로듀싱 감각이 탁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태음의 완벽한 예술적인 안목을 뜻하는 그런 기질이 있는데요. 앨범의 컨셉, 비주얼, 사운드 이런 질감들을 아주 섬세하게 하고 컨트롤하는 그런 프로듀서의 자질이 있습니다. 검은 화록의 디렉팅은 프로듀서의 가수의 장점을 끌어내는 말, 디렉팅이 굉장히 중요하고 검은 화록의 본인이 노래하는 힘도 있지만 남의 소리를 듣고 정확하게 피드백을 해주어서 최고의 결과물을 뽑아내는 마법의 입이 되기도 합니다. 김호중님은 프로듀서의 강점은 이렇게 쌍록으로 되어 있고 김호중님의 재물이 본인의 노동력뿐만 아니라 권리 제작, 저작권과도 관련이 깊습니다. 곡을 쓰고 제작에 참여하여 시스템을 구축해 놓으면 본인이 직접 무대에 서지 않아도 재물이 마르지 않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노복궁이 록이 이쪽으로 와서 후배나 동료들을 활용을 해서 명반상 인덕이 있는 구조이므로 후배 양성이나 실력이 있는 세션들을 협업을 해서 본인의 브랜드를 공고히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듀서의 전환 시점은 로드맵은 현재의 시련을 겪고 유학을 떠나는 과정 자체가 아티스트에게 프로듀서로 전환하는 어떤 완벽한 빌드업이 되고요. 또 유학에서 성악과 오페라를 통해서 음악의 근본을 다지는 동시에 또 작사, 작곡, 미디어 등 제작 기술을 마스터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2031년 이후에는 타 가수의 곡을 써주거나 앨범 전체를 총괄하는 디렉팅 업무를 병행하게 되는데요. 45세 또 이후에는 대운이 바뀌면서 본인의 레이블을 섭렵하고 또 대형 기획사의 수장으로 앉게 될 그런 큰 운의 흐름으로 보여집니다. 이때 검은 화록의 기운이 가르치고 키워내는 쪽으로 더 강력하게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김호중님이 무대 위에서 박수 받는 것도 좋으나 무대 뒤에서 전체를 컨트롤할 때 훨씬 더 큰 부와 명예를 거머쥘 수 있는 그런 명반이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은 잠시 갇혀있는 시간이지만 이 시기에 세계적인 프로듀서의 자서전이나 제작 기법을 공부하며 또 내공을 쌓게 되면 완전히 좋을 것 같습니다. 훗날에 김호중님이 키워낸 가수가 전 세계를 누비는 모습도 명반 속에 또 그려져 있기 때문에 김호중님과 협업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호중님이 프로듀서의 축복은 청기가 가진 다 해보고 싶은 욕구는 음악 제작에서 다음과 같이 발현이 되는데요. 성악, 오페라, 대중음악, 작곡을 다 해보고 싶어하는 에너지가 합쳐서 크로스오버나 뮤지컬 같은 거대한 장르를 탄생시키기도 합니다. 작사, 작곡, 편곡, 보컬, 디렉팅까지 혼자서 전체 그림을 다 이해할 수 있는 멀티플레이어의 능력이 되는데요. 그래서 김호중님이 프로듀서를 하게 되면 모든 세션과 소통을 잘 함으로 그 박학다식함이 이 사주 명반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김호중님이 가벼운 것을 권위로 바꾸는 기운법은 청기의 단점이 장점으로 가벼움을 극복을 하고 프로듀서의 권위를 세우는 방법은 명반에 이미 나와 있습니다. 가장 깊이 있는 클래식 공부는 성악과 오페라가 정답이고 또 고전 예술의 묵직한 역사와 체계로 누르는 것인데요. 청기가 오페라를 만났을 때 비로소 가벼운 재주꾼이 아닌 마에스트로의 거장의 기운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신궁을 활용을 해서 이 관록궁과 신궁이라는 것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직업적 성취에 집착하고 전문성을 쌓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40대에 접어들어서 산만함은 사라지고 베테랑의 여유로 바뀌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기계나 설계도를 의미하고 프로듀서의 유학을 만일에 가서 배우게 된다면 단순히 감으로 음악을 배우는 법을 배우지 말고 오히려 디지털 사운드 엔지니어링이나 최신 제작 시스템 같은 테크니컬한 그런 부분을 마스터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청기는 기술을 만날 때 가장 무거운 권력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껏 연예인으로서 소모되었다면 앞으로는 설계자로서 활용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것저것 다 해보고 싶은 그 에너지를 앨범 한 장에 모든 장르를 녹여서 종합예술로 쏟아 부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이 김호중님이 다시 대중의 존경을 받는 길이고 현재의 답답함이 오히려 가벼움을 덜어내고 깊이를 더해주는 연금술의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면 더 큰 예술인으로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김호중님이 하루 빨리 나오셔서 원하는 모든 것들이 소원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이만 마칠게요. 감사합니다.